모든 부모님들의 대표적인 염원이 공부 잘하는 내 자녀이겠지요. 외국 언론은 우리 사교육 시장에 끊이지 않는 확산세를 보면서 우리나라 부모가 다른 나라 부모에 비해 더 극성이라는 비아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1800년 정조 마지막 해에 한양의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그해 3월 21일과 20일 이틀간 치루어진 과거 시험에서 약 21만 명이 넘는 선비들이 한양에 모여든 것을 보면 한국 부모의 교육열이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을 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남들보다 월등해지길 바랍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과 경쟁해서 나아지는 것인데 말이지요. 남들과 버겁게 경쟁하면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땐 그러했습니다. 잘하는 게 수학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몇 차례에 걸쳐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이들이 획기적으로 천재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간을 순식간에 변하도록 하는 마법은 없습니다. 공부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나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만드는 방법들을 다룰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 평범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학생은 생각하죠. 나한테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지? 학생은 시험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역산하고 공부할 시간표를 짜봅니다. 물론 알바 시간, 운동 시간, 데이트 시간 등을 우선 고려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짜 맞춥니다. 일단 시간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깔끔한 새 공책과 형광펜 등 다양한 문방 도구들을 마련하고 나름 결의를 다집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학생은 강의 들었던 내용을 열심히 새 공책에 정리해 나아갑니다. 유튜브를 통해 익혔던 코네식 노트 정리 기법 등 다양한 정리 템플릿들도 활용합니다. 밤을 새워 정리한 노트를 시험 시간 직전까지 보고 또 보고 머리에 폭사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공부하신 것은 아닌지요? 학생은 시험을 잘 보았을 수도 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학생은 심리적 장애를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고난의 노동으로 여겨지고 전혀 즐겁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학에서의 정보 처리 이론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정보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학생은 밤새 공책에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했겠지요. 문제는 이 학생처럼 시험 시간 직전까지 이를 다시 살펴본다는 것은 밤새 공부한 내용들을 혹시나 까먹었을까 하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어젯밤새 서랍장에 정리한 속옷과 양말 등을 꺼내어 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험을 볼 때 시험 직전 보았던 요약들이 기억의 우선권을 갖게 되고 그 소수의 문제들에만 정확한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기억 인출 장애라고 부릅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가 수반되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책에 정리했다는 것이 머리에 기록되었다고 보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트 정리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안심은 되지만 효과는 적고 즐겁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제는 자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일단 완벽해지려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자녀들이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드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확한 기억도 변형됩니다. 자녀들이 완벽히 기억하는 방법에 집착하게 하지 마시고 까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유를 갖게 만드셔야 합니다. 불안한 자기 자신에게 쫓기는 자녀들을 대범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결국 겁 많은 복선은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경직된 공부는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 잊어도 괜찮아. 틀리면 어때? 이런 여유가 자녀들이 공부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여유를 부리라고 할 수만 있을까요? 여기서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뇌에 들어온 정보는 단기 기억에 잠시 저장됩니다. 이러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부호하는 전략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공통된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억으로 입력된 지식이 한 번 이상은 밖으로 인출되어야 견고하게 부호화, 즉 해마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은 순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선 학생은 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계속 입력에만 충실했습니다. 시험은 인출, 그러니까 출력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인데 밤새 입력만 연습한 셈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를 통해 외우거나 이해한 것을 입 밖으로 자꾸 꺼내어 설명하는 출력 연습에 집중시키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서도 본 것 들은 것을 계속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지방의 전문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클리닉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한 것을 입 밖으로 꺼내 설명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꺼내어 말하거나 쓰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27명의 학생 중 26명이 F학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프로 비유하자면 연습장에서 매번 벽치기만 했을 때 골프가 즐거울까요? 자녀들이 입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출력에 집중하도록 공부의 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완벽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신만의 부족한 언어라도 설명해보는 입력과 출력의 균형감 있는 훈련이 아이들을 공부에 대한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학습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